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역동물원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멧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멧돼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선 무섭죠. 막 부수고 공격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도심에 자주 출몰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 앞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할지 꼼짝 못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생각보다 이게 덩치도 엄청 크고 또 빠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산속에서 마주치면 도망칠 수도 없고 죽은 척을 해야 할지 참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까지 내려와서 뭐 농작물을 해친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네. 피해를 주니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새해 벽두부터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는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성큼성큼 여유롭게 걸어 들어온 멧돼지는 손님이 있는 쪽으로 올라섭니다. 뒤늦게 멧돼지를 확인한 남성은 깜짝 놀라 칸막이를 넘어 도망치고 멧돼지는 뒤따라서 사람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갑자기 시커먼 돼지가 나타나더니 처음에는 뭐 돼지도 아무 적 없이 홀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와, 정말 새해 첫날부터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네, 정말 혼비백산이 저런 네. 때 쓰이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네, 다행히 이 당시에 한 손님이 기지를 발휘해서요. 멧돼지를 출입구 쪽으로 유인했고 멧돼지는 식당에 들어온 지 한 40초 정도 만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탈출에 성공을 했다고 다행히 피해가 합니다. 없었군요. 네.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게 네. 제일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아까 두 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멧돼지 하면 뭐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멧돼지는 주로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도심에 출몰해서 피해를 주는 나쁜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멧돼지는 이런 이유로 유해동물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그 멧돼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멧돼지가 도심에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네. 먹이가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멧돼지는 잡식성이라서 물고기나 개구리 같은 작은 동물은 물론이고요. 또 풀이나 열매까지도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버섯이나 도토리와 같은 이런 열매들을 다 채집을 해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또 이 도시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든 것도 한 가지 원인인데요. 실제로 먹이를 찾아서 이동할 때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여러 갈래로 뚫어놓으면 멧돼지 우두머리는 방향을 잃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길을 잃고 먹이가 있는 도시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멧돼지가 무리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수컷이나 새끼가 없는 암컷의 경우는 혼자 단독 생활을 하고요. 네. 이 암컷과 새끼들은 기본적으로 작은 무리를 이뤄서 움직입니다. 이 대부분 아침과 저녁에 주로 활동을 하고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른 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좀 자주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암컷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멧돼지 새끼가 자주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호랑이나 표범과 같이 산속에 천적이 없어지면서 멧돼지의 번식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 건수가 2012년보다 2016년에 24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와, 네. 24배요? 네, 4년 새에 24배로 늘어난 건데요. 네. 이 멧돼지 네. 입장에서 봐도 적정 서식 밀도를 1.1 정도로 봤을 때 현재 서식 밀도가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에 달할 정도로 아주 과밀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멧돼지 수가 많아졌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겨울철에 유독 멧돼지가 많이 나타난다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먹잇감을 구하기가 아무래도 힘들어지니까 도심 지역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멧돼지 번식기가 12월부터 1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네. 번식기를 앞둔 가을철에 이 출몰하는 그 시기가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먹잇감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내려와서 출몰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멧돼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확인된 동물 그림 중에 가장 오래된 동물 그림이 바로 멧돼지였는데요. 네, 이 지금 네.
7,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그려진 멧돼지 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멧돼지인가요? 중 잘 모양인가요? 모르겠는데요. 뭐 네. 물고기 비늘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언뜻 보면 사실 물고기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전문가들은 이 그림이 발견된 경남 창녕의 한 조개 무덤에서 멧돼지 뼈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림을 멧돼지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멧돼지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조금 미심쩍긴 하죠. 네네. 네, 그래서 정말 확실한 멧돼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역시 이제 문화재에 나온 울산 대곡리 아, 네네.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고래들도 있고요.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동물이 멧돼지를? 많긴 한데 잘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아, 저기 네. 표시된 곳이 멧돼지인가요? 멧돼지입니다. 네. 네,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의 오. 이 돌벽에 새겨진 멧돼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가까이 보니까 알겠네요. 네, 이 고대 멧돼지 그림으로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방구대의 벽화 역시 신석기 시대 말에서 청동기 시대 사이에 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우리 문화재에 이렇게 멧돼지가 많이 등장할 줄은 몰랐네요. 네. 찾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네, 재미있으시다고 하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제가 문화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 혹시 아시겠어요? 네, 아주 유명하지 네. 않나요? 그 이름-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 네네. 맞습니다. 이 교과서에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자, 여기에도 보시면 멧돼지가 네, 멧돼지가 오. 있습니다. 네. 네, 국보 287호인 이 금동대학로에는 39마리의 동물이 이 조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보시면 이건 좀 멧돼지 같이 보이시죠? 네, 꽤 디테일하게 묘사가 네, 되네요. 멧돼지가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39마리의 동물 중에 또 멧돼지가 포함되어 있었네요. 네. 숨은 그림 찾기도 하고 숨은 그림 찾기 같기도 하고 참 재밌는데요. 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선조들을 보면 지금처럼 그렇게 멧돼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문화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오랜 옛날부터 멧돼지는 우리 선조들에게 아주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송곳니를 장식품이나 또 생활의 도구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멧돼지 그림을 많이 그린 것도 그 동물이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아온 동물인데 조금 더 평화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멧돼지가 피해를 주지 않고 다시 생태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제 멧돼지의 개체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멧돼지의 수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출몰 지역을 예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인 카메라나 유전자 분석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멧돼지의 개체수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선 어디에 몇 마리의 멧돼지가 사는지 분포도를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무조건 포획이 답은 아니니까요. 멧돼지의 생태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과학적이고 네.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멧돼지가 도심이 아닌 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먼저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또 이 멧돼지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원래 우리나라에 호랑이와 표범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뭐 가죽을 벗기겠다고 무차별적으로 포획을 해서 개체수가 이제 멧돼지의 개체수가 천적이 없어지면서 그렇죠. 늘어났다고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참 인간이 자연에 이렇게 좀 한 모습들이 좀 자행이 됐는데 좀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멧돼지의 개체수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